혹시 계단만 보면 무릎부터 움찔하시진 않으세요? 계단 오르다가 무릎이 시큰거려서 중간에 한번 멈춰 쉬고 다시 오를 때는 손잡이 꽉 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걸으셨던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예전엔 쑥쑥 걸어 올라가던 계단인데 요즘은 그 몇 칸이 왜 그렇게 먼지 모르겠죠. 심지어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욱신거리는 느낌. 잘 때도 무릎이 불편해서 이불을 걷어내고 주무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쉽게 넘기기엔 그 무릎 통증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집안일 하다가도 무릎이 아프면 설거지하다 말고 자리에 앉아야 하고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버겁고 손주랑 놀아주고 싶어도 쪼그려 앉기가 힘들어서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봐야 하고요. 그러다 결국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타오고 잠시 괜찮아졌다가 또 아프고 또 병원 가고 이런 반복된 경험 너무 익숙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무릎 통증이 식탁 위 음식만 바꿔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치료는 병원에서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죠. 그런데 정형외과에서 30년 넘게 환자 보신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무릎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식습관입니다. 이 말 참 의외죠? 주사나 수술 이야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음식부터 보라고 하시다니 이쯤에서 잠깐 이런 정보들 앞으로도 꾸준히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실제로요, 최근 1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다녀간 60세 이상 환자 수가 무려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시니어들에게 흔한 증상인데요. 그중 상당수가 도저히 못 참겠다며 수술까지 고민하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취재한 분 중에 70대 박모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은요, 계단 올라가는 건 고사하고 버스 탈 때 한 발 올리는 것도 힘들어서 기사님한테 잠깐만요 하고 허리 굽혀 인사하고 천천히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매일이 고통이었는데 우연히 딸이 챙겨준 음식을 꾸준히 드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바로 식단이었습니다. 치킨, 튀김, 밀가루 음식 줄이고 대신 생선, 도가니탕, 콜라겐 풍부한 음식 위주로 바꾸셨죠. 그리고 생강차도 자주 드시고요. 그렇게 3개월을 지내신 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무릎 안에 염증 수치가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고 해요. 본인도 너무 놀라셨답니다. 물론 그분이 특이한 사례는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변화를 겪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약 없이 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이 우리 몸에 특히 무릎 연골과 염증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크다는 거예요. 식습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 아닐까요? 무릎 건강을 되찾기 위해 이젠 병원 가기 전 식탁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3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왜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아프기 쉬운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무릎을 도와주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릎 건강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더 잘 아플까요? 그냥 늙어서 그래라고 넘기기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속 곳곳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은 매일같이 움직이고 무게를 버텨야 하니까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닳게 돼 있어요. 실제로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죠. 이 연골이 무릎 뼈와 뼈 사이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이
조금씩 조금씩 얇아지고 마모되기 시작해요.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면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무릎 시큰함의 정체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여성의 약 45%, 남성의 약 35%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절반 가까운 분들이 관절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픈 걸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뚝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걷는 게 불편하니까 외출을 꺼리게 되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체중이 늘고 체중이 늘면 무릎에 더 무리가 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무릎 통증이 생기면 약이나 주사로는 일시적 해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은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죠. 주사를 맞을 땐 괜찮은데 며칠 지나면 다시 아프고 약 먹을 땐 조금 버틸 만한데 약 기운 빠지면 또 욱신거리고 그래서 요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무릎처럼 움직임이 많은 관절은 생활 습관, 식습관, 체중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무릎 통증이라는 건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이 생활 방식과 몸속 환경이 만든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일하셨던 분들, 특히 농사일이나 시장일 하셨던 분들, 무릎을 깊게 굽히는 자세가 반복되면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연골이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또 계단을 자주 이용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 크기 때문에 염증이 더 쉽게 생기죠. 이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바닥에 앉는 습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일상, 걷기보단 차 타기를 선호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무릎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생활 습관과 환경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 해답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 것처럼 식습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몸속 염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이 있는 반면 오히려 염증을 키우는 음식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더 먹어야 할지, 그리고 실제 사례는 어떤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내 무릎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관절 아픈 건 당연하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시니어가 다 무릎 통증을 겪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나이인데도 관절이 멀쩡하신 분도 있고 반대로 50대부터 벌써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염은 단순한 노화 현상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 체질, 음식, 체중, 운동 습관, 심지어는 염증 반응까지 다 관련이 있어요. 먼저 관절염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일 흔한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그 외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말 그대로 관절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많이 생기고요. 주로 한쪽만 아프거나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심해지죠.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몇몇 개 이상으로 생깁니다. 몸이 스스로 자기 관절을 공격하는 건데요. 양쪽 무릎이 동시에 붓거나 손가락 관절까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증상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 두 가지는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바닥에서 자주 생활하는 문화. 이런 습관들이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주거든요.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일상도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또 하나, 염증.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 튀김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 염증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무릎 연골을 서서히 파괴해요. 무릎 안에서 염증이 커지면 연골이 더 빨리 닳고 그로 인해 통증은 더 심해지고 통증 때문에 안 움직이면 더 나빠지고 이게 바로 염증 마이너스 연골 손상 마이너스 운동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MRI 찍어보면 이 정도면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분 중에 일상 습관 조금 바꾸고 식단 관리하고 가벼운 운동 병행하면서 회복된 사례도 많습니다. 정형외과 30년차 선생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써왔고 지금 뭘 먹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악순환을 끊는 건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생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단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식습관 변화에 대해 알려드릴 거. 무릎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식습관입니다. 이 말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 바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보통 무릎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주사 맞고 약 먹고 물리치료 좀 받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수술 얘기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릎 통증이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식습관입니다. 이게 단순히 영양을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습관이 바로 무릎 안의 염증을 좌우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인터뷰한 정형외과 경력 30년 된 원장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무릎 통증 있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꼭 바꾸라고 하시는 게 뭔가요? 그랬더니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입니다. 먹는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오래 못 갑니다. 그 이유 들어보니 간단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속 염증을 키우기도 하고 반대로 가라앉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도 줄고 연골도 덜 손상되고 무릎에 무리가 덜 가니까 자연스럽게 회복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식이요법을 병행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고 재발률도 눈에 띄게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 많을 거예요. 도가니탕이 관절에 좋대. 닭발 먹으면 연골 생긴대. 그 말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은 무릎 연골 구성 성분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회복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물론 음식 하나만으로 무릎이 완전히 낫는 건 아니지만 좋은 식습관이 회복을 촉진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약처럼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이는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브로콜리, 생강, 강황 같은 채소들도 몸속 염증을 낮추는 데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튀김, 인스턴트, 과도한 탄수화물은 몸속 염증을 키우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무릎 치료, 병원에서 절반이고 식탁 위에서 절반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실제로 한 병원에서는 무릎 통증 환자에게 식단 상담을 필수로 해준다고 해요. 음식이 약이 되는 시대, 이제는 우리도 식습관부터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무릎에 진짜 좋은 음식,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식탁 위 무릎약,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무릎에 진짜 좋은 음식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콜라겐 하면 피부 생각 많이 나시죠? 그런데 이 콜라겐은 무릎 관절 연골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연골이란 건 콜라겐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라도 보충해줘야 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닭발, 돼지 껍데기, 도가니탕 같은 음식입니다. 특히 도가니탕. 무릎에 좋다고 예전부터 입소문 돌았죠? 실제로 무릎 통증 있는 분들 사이에서 도가니탕 먹고 계단 다시 올랐다는 말 진짜 사례로 여럿 나옵니다. 물론 이런 음식은 지방도 많기 때문에 기름기 적게 담백하게 조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주일에 12회 정도 적당히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 기억해 두세요. 이 생선들에는 몸속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기름 없이 구워서 드시면 훨씬 부담 없고요. 찌거나 조림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항염식품이에요. 대표적인 게 강황, 생강, 브로콜리입니다. 강황은 노란색 향신료인데 카레에 들어가는 재료로도 익숙하실 거예요. 이 안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염증 억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 완화에도 탁월하죠. 생강차로 드셔도 되고 국이나 찜 요리에 조금씩 곁들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이건 정말 무릎 보호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 비타민C, 엽산이 풍부해서 연골을 튼튼하게 하고 노화로 인한 손상을 늦춰준다고 해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걸 어떻게 매번 챙겨 먹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닭발이나 도가니탕은 주말에 한번 푹 끓여서 냉동에 두셨다가 34일에 한번 데워 드시면 되고요. 고등어나 연어는 냉동 생선 사서 에어프라이어로 굽기만 해도 금방 드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데쳐서 냉장 보관해 두면 반찬으로 34일은 거뜬히 드실 수 있고요. 강황은 시판용 강황안도 있으니 편하게 활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조금만 준비해 두면 무릎에 좋은 음식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식탁이 곧 보약입니다. 무릎 통증, 약 말고 먹는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이 음식들로 실제로 효과를 본 70대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무릎 아파 계단 못 오르던 분이 지금은 매일 공원 걷고 계십니다. 기대해 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좋아졌다는 분 정말 계실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한 분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분은요, 70대 초반의 박모 어르신이세요. 경기도 구리시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분 돌아가신 후 혼자 집안일도 하고 손주들 돌보러 오가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무릎이 점점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욱신거리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 오르다 한 칸 올라가고 멈추고 마트 가면 물건 몇 개만 사도 헉 숨차고 주저앉고 싶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하더랍니다. 그날 바로 소염제랑 진통제 처방 받아 오셨고요. 주사도 한번 맞았대요. 근데 그때뿐이었답니다.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 아프고 또 붓고 밤에 잠도 설쳤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딸이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알려주며 엄마, 음식 좀 바꿔보면 어때? 하고 식단을 하나 짜줬대요. 아침엔 두부랑 미역국, 점심엔 고등어 구이랑 브로콜리, 저녁엔 도가니탕 한 그릇, 그리고 하루에 2번 생강차 마시기. 이걸 지켜보자고 결심하신 게 딱 작년 4월이래요. 처음엔 이걸 매일 먹으라고 하며 반신반의하셨대요. 특히 생선 굽는 냄새도 싫고 도가니탕은 기름기 많아서 꺼리셨다고 해요. 근데 딱 2주 지나자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고 계단도 아주 천천히지만 쉴 틈 없이 한 번에 올라가게 되셨대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집 앞 공원 걷는 게 편해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벤치만 앉았다 오셨는데 이젠 공원 둘레 한 바퀴 돌고 오신대요.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날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 가셨는데 그동안 쭉 찍던 무릎 X-레이와 혈액 염증 수치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면서 운동하셨나 봐요? 하셨대요. 그런데 어르신이 하신 건 운동보단 식단이었거든요. 이게 다 식단 덕분인 것 같아요. 약은 그대로인데 몸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게 박모 어르신의 진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체질, 병의 정도,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음식을 바꿨더니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건 당연하고 병원 치료도 병행하면서 식탁 위 보약까지 챙긴 결과였던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도가니탕을 직접 끓이세요. 시장 가면 연어도 조금씩 사오시고요. 생강차도 아예 큰 병에 우려놓고 드시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무릎이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시면서 식단은 이제 습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식품들을 어떻게 하루 3끼로 구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식단과 장보기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무릎 건강을 위한 식탁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앞에서 도가니탕이니 고등어니 생강차니 좋은 음식은 많이 들었는데 막상 하루 식단으로 짜려면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무릎에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하루 3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 식단을 알려드릴까? 너무 어렵지 않고 장도 쉽게 보고 반찬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걸로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부담 없고 소화 잘 되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 구운 두부 몇 조각, 거기에 생강차 한 잔.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미역에는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뼈와 관절 건강에 좋고요. 두부는 단백질 보충에 최고죠. 생강차는 염증 완화에 탁월하고요. 생강차는요, 마트에서 파는 생강차도 괜찮고 생강을 직접 껍질 벗기고 얇게 썰어서 꿀이나 대추랑 같이 끓이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럼 점심으로 가볼까요?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영양이 풍부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기서 등푸른 생선을 활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 고등어 구이 한 토막, 데친 브로콜리 한 줌,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나물무침 하나. 고등어는 오메가3 덩어리입니다. 염증 잡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10분만 구우면 끝이에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 넣고 무쳐주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현미밥은 흰 쌀밥보다 섬유질이 많고 소화도 천천히 돼서 혈당 관리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몸을 회복시키는 재료들이 필요하죠.
여기서 도가니탕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도가니탕 한 그릇, 김치, 된장무침이나 열무나물 곁들이면 무릎에도 좋고 속도 편합니다. 도가니탕은요, 시중에 파는 냉동 제품도 좋지만 직접 끓이실 분은 소 도가니나 사태를 물에 푹 끓이고 대파, 마늘, 양파 넣어 우려내면 잡내 없이 깔끔한 국물이 나와요. 기름은 식힌 뒤 걷어내고 소금은 식사 직전에 살짝만. 너무 짜게 먹으면 오히려 염증이 올라올 수 있으니 간은 최대한 담백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식단에서 콜라겐, 오메가3, 항염 성분까지 다 챙기실 수 있어요. 장도 어렵지 않습니다. 장보기 팁 드릴게요. 두부 2모, 미역 1봉지, 생강 1뿌리, 고등어 또는 연어 1마리, 브로콜리 2송이, 현미쌀 1kg, 도가니 또는 사태 500g, 된장, 김치, 나물류. 이 정도만 사시면 45일 식사는 충분히 커버됩니다. 반찬은 미리 만들어서 보관해두면 다음 끼니 준비가 훨씬 편하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 말면 효과 못 봐요. 최소한 3주, 가능하면 3개월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건 음식이 먼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이 식단에 운동을 어떻게 곁들이면 더 효과적인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무릎 운동까지 알려드릴게요. 무릎 건강 식단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이제 몸도 함께 움직여 볼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음식만 잘 먹으면 무릎 괜찮아지겠지. 물론 음식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 건강에는 운동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그런데 또 이런 걱정도 되시죠? 운동하면 더 아픈데요? 움직이다가 무릎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운동은 무릎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중 걷기입니다. 혹시 근처에 수영장 있으신가요? 수영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무릎에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물은 몸의 무게를 줄여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확 줄어요. 게다가 물에 저항이 있어서 근육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주 23회 2030분씩 물속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통증도 줄고 움직임도 훨씬 편해진답니다. 두 번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무릎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이라기보단 움직임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하루 10분, 집안에서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다리 전체를 5초간 긴장시켰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양쪽 번갈아 가며 10회씩 해보세요. 무릎 주변 근육이 자극되면서 연골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동작,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운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이때 무릎을 완전히 펴고 들 수 있는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 관절 부담을 줄여주는데 좋아요. 세 번째는 벽에 기대는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굽히는 자세인데요. 의자에 앉듯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걸 5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깊게 앉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세 가지 동작은 TV 보시면서도 아침이나 잠자기 전에도 매일 10분 투자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관절 움직임도 부드러워져서 통증이 덜하고 덜 붓습니다. 실제로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60대 여성 한 분이 이 운동을 3개월 실천한 결과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해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트 장보러도 혼자 다니신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릎 꿇고 땀 흘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부드러운 동작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나이기 때문에 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관절은 더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식단에 이 가벼운 운동 10분만 더 해보세요.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이런 좋은 음식, 좋은 운동도 모두에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무릎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 거,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무릎에 좋은 음식, 운동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의사항이에요. 모든 음식과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몇몇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 있으신 분들, 도가니탕, 돼지 껍데기, 닭발 같은 콜라겐 식품은 염분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국물도 짜게 먹으면 혈압이 확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드시더라도 기름기 제거하고 간은 아주 약하게 하셔야 합니다. 간혹 사골 국물처럼 진하게 끓인 걸 드시는 분들 있는데 이런 건 나트륨 함량도 높고 중성지방도 많아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하셔야 해요. 두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 통풍은 단백질과 요산 대사가 문제인데요. 도가니나 닭발 같은 식품은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어서 통풍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에 좋다니까 무조건 먹는다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통풍 환자분들은 대신 브로콜리, 생강, 등푸른 생선 위주로 조금 더 가볍게 구성된 식단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 강황이나 생강은 염증 억제에는 좋지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속 쓰림이나 복통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땐 생강을 얇게 썰어 끓여서 진하지 않게 차로 마시는 정도로 부드럽게 시작해 보시고요. 강황은 커큐민 추출 보충제보다는 음식에 소량 곁들이는 수준으로 섭취하세요. 네 번째, 알레르기 체크.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다른 식재료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치나 들기름, 견과류도 오메가3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히 바꿔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음식 과다 섭취.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가니탕을 일주일 내내 드신다거나 생강차를 하루 56잔 마신다거나 이런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약 복용 중인 분들. 특정 음식이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혈전 예방제나 고혈압 약과 겹치면 출혈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아프니까 운동은 아예 안 하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히려 너무 안 움직이면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더 약해져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걷고 계단 많이 오르고 하면 더 망가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적당한 자극과 꾸준한 반복입니다. 수중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하루 10분씩 꾸준히 해보세요. 무릎 건강 무조건 많이 움직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네요.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까지 나눈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실천 루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무릎 건강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변화.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 무릎 통증이 단순한 노화만은 아니구나. 음식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네. 맞습니다. 무릎은 먹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약보다 운동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식탁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무릎이 아픈지, 어떤 음식이 도움되는지, 하루 세끼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운동과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이 시큰거리신가요? 계단 오를 때 두려우신가요? 병원은 다니고 있지만 딱히 나아지는 느낌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한번 실천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엔 두부와 미역국, 생강차. 점심엔 고등어와 브로콜리, 현미밥. 저녁엔 도가니탕 한 그릇에 소박한 반찬. 이렇게만 드셔도 염증은 줄고 관절은 덜 닳고 통증도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물속에서 걷기 한 주에 23번.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무릎이 달라집니다. 걸음이 달라지고 계단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해요. 하지만 말씀드릴 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우리 몸은 변화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이것 드세요. 정형외과 30년 경력의 충고. 이제 여러분 식탁 위에서 직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식단을 드시고 계신가요? 무릎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나누는 정보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아프지 않은 삶, 지금부터 시작입니다.